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됐어야 되는데 2025년까지 2년을 유예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50세 미만 50세 이상을 구분하지 않고 총 한도가 그냥 900만 원으로 일괄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확대하는 것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뭐가 나왔냐면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건보료 부과 검토라는 기사가 또 나왔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비과세연금밖에 없습니다. 사실. 안녕하세요. 연금닥터 김영택입니다. 2023년 금융세제 관련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 발표가 됐으니까 2022년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내년부터 실행될 것이기 때문에 2023이라고 제목을 달았고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됐어야 되는데 2025년까지 2년을 유예를 했습니다. 이인즉슨 사실 코로나도 있었고 부동산도 떨어져 있고 주식시장도 너무나 떨어져 있고 국민들의 자산들이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막상 도입하자고 하니까 국민들의 반발 여론들이 있어서 실제로 도입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2025년 1월 1일 날 시행을 한다고는 하지만 요것 자체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식시장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좀 반발이 좀 덜 하겠지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까지 매긴다 그러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거 실행을 한다고 해도 양도소득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하려고 했었던 거니까 소액주주들은 상관이 없는데 큰돈 움직이시는 분들은 좀 영향이 있었겠죠.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 국내 상장 주식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라는 게 있었어요. 코스피 지분율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보유금액 10억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것까지 전부 다 합산을 했었잖아요. 본인 및 기타 주주. 그러니까 기타 주주는 친족, 가족, 자녀들, 배우자 주식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10억만 넘어도 대주주 과세 기준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좀 현실성 있게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분율은 전혀 없게 삭제를 했고요. 보유금액도 10억 원이 아닌 100억 원까지로 확대를 했고 범위는 본인만 해당해서 기타 주주 합산을 제외하는 것으로 했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한 대주주 기준이 너무 축소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다 세금을 내란 얘기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고 큰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현실성 있게 좀 바뀌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것은 증권거래세가 세율 인하가 될 예정입니다. 세율 인하를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조금씩 낮춰가려고 했었는데 인하 시기를 좀 조정해서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갈 때는 살짝 0.03% 줄이고 2025년부터 이렇게 떨어뜨리는 방안으로 바뀌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좀 낮추겠다. 이렇게 해서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조치가 내년부터 발의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 투자형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은 값싼 과세되는 것들이 좀 불리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분리과세에 대한 특례를 신설해서 1인당 매입 총액 총 2억 원까지 해서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신설했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추가가 된 거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연금닥터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연금에 관련된 세제 중에 가장 큰 것은 이거예요. 연금계좌 세제 혜택이 좀 확대된다. 전에는 5,500만 원 이하, 그리고 종합소득 금액으로는 4천만 원 이하, 그리고 1억 2천 이하,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이하, 그리고 1억 2천만 원 초과 구간별로 세액공제 총 납입 한도가 좀 달랐고 연금저축에 대한 납입 한도가 조금씩 달랐어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50세 이상에게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 한도를 600만 원으로 늘려줬던 게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내년도부터는 50세 미만 50세 이상을 구분하지 않고 연봉 구분은 두 가지 단계만 만들겠다. 세액 공제율은 똑같죠. 16.5%, 13.2% 이렇게 똑같이 했고 총 한도가 그냥 900만 원으로 일괄 늘어났다는 얘기죠.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연말정산할 때 13월에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년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을 하고 있고 50세 이상은 지금부터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연금계좌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플러스 퇴직연금까지 해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동일하고요. IS 계좌 만기 전환 금액에 대해서 추가 납입이 가능한 것도
동일한데 바뀐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할 때 연간 1200만 원 한도가 초과되면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의 합산과세될 수 있다는 것을 상당히 주의 깊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부분이 과표가 높다라고 하면 종합소득세랑 합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세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사실 1200만 원 초과해서 받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뭐 그냥 상관은 없었지만 이 부분도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낮췄습니다.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뭐냐면 종합소득세의 합산과세 또는 15%, 사실상 뭐 16.5%죠. 16.5%로 분리과세,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선택하든지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든지를 선택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언제부터? 2023년 1월 1일 연금 수령분부터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년도에 바뀔 세제 혜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연금닥터 시청자 여러분들, 2023년도에 바뀌는 정보들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이렇게 좋은 정보 알려드릴 때는 여러분 밑에 있는 구독, 좋아요 정보들을 꼭 눌러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독, 좋아요는 제겐 힘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확대하는 것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뭐가 나왔냐면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건보료 부과 검토라는 기사가 또 나왔어요. 사실 건보료에 부과하는 연금 소득에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둘 다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사적연금은 포함되지 않고 공적연금만 산정을 하고 있었는데 돈이 없긴 없나 봐요. 뭐 이런 것들도 자꾸 발표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건보료 부과 피부양자 따질 때도 검토하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사적연금을 건보료 부과에 검토하겠다. 그럼 우리가 건보료 부과할 때 빠질 수 있는 금액은 뭐겠어요? 공적연금도 포함돼? 사적연금도 포함돼?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비과세연금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많이 얘기 드리고 있죠. 세제 개편안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세제 개편안을 해서 확대한다는 것은 나중에 더 떼어가기 위함이고, 연금소득세 뗄 거잖아요. 추가된 금액만큼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뗄 거니까, 불어난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또 건보료까지 떼어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건보료에 대한 부분들을 빠져나가려면 비과세연금밖에 안 남았거든요. 비과세연금 일시납 1억 원, 월납 150만 원 한도만큼은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하셔가지고 나중에 연금 받으실 때도 세금 안 내시고 건보료도 안 내실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여러분들이 꼭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1600-0456, 40, 60대 연금에 대한 고민을 책임지는 번호 1600-0456으로 전화하셔서 연금닥터와 함께 상의하셔서 연금에 대한 준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금은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과하지 않다. 감사합니다.